살펴보는 국회는 지금. 오늘의 먼저 살펴볼 키워드는 이유 있는 반발입니다. 지난 4일이었죠. 대한피트니스 경영자협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대한 항의성 오픈을 단행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손님을 받은 곳도 있었는데 두 분 이번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지금 피트니스 업체 또 헬스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태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빠르게 이제 조치가 이루어져서 정상화되길 바랄 뿐입니다. 우선 뭐 피트니스 협회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블로그에 들어가 보니까 우선 오후 9시까지 영업을 우선 임의로 하기로 했고, 샤워장 폐쇄와 이제 단체 운동은 이제 금지하기로 해서 나름 이제 규칙을 세워놨어요. 이게 그러니까 정부의 지침을 어긴다는 것이 아니라 못하게 하니까 이제 항의성으로 그날만 이제 열었던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정부의 이제 탁상 행정이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병폐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 헬스장 운영자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길거리로 이 엄동설 안에 이제 내모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태권도와 검도는 가능하게 하고 또 해동검도와 합기도는 또 안 된다 그러고, 야외 골프장이랑 연습장은 또 허용을 하고 야외 스크린 골프장은 또 안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면 다 안 되고 되게 하면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고 형평성에 어긋난 그런 기준들이 상당히 많고, 또 대한체육회 및 이제 교육부 산하는 또 허용이 되고 이에 해당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헬스장 업주들이나 이제 피트니스 경영자협회에서는 당연히 이제 길거리 나와서 그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야외 공간이라고 해도 어떤 곳은 되고 또 어떤 곳은 안 되는데 그 기준이 그럼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대한체육회와 교육부 산하, 그러니까 아이 돌봄이 가능한 곳은 허용이 되고요. 문체부 산하나 이런데 일반 이제 학원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애매모호하죠. 그리고 스키장에서는 그 스키장 복을 빌려주는 렌탈 업체나 이런 건 되는데 음식 허용은 안 되고, 그런데 골프장에서는 또 음식을 팔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그 기준은 왜? 그 기준이 애매모호한 거죠. 여긴 되고 저긴 안 되고, 또 누가 항의를 하면 또 거기서 또 그건 또 되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실적으로 현장에 나와서 현장의 소리를 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지금 뭐 코로나 시국이 워낙 길어지고 지금 계속 뭐 1000명에 육박하는 그런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탁상행정이라 그러죠. 그냥 펜대만 굴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사태가 시작된 지 거의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체계적인 어떤 셧다운 대책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단계만 나눠서 무조건 이제 넣어서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만 하고 있으니까 좀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답답하죠. 수입이 줄어드는 거는 줄어드는 것도 답답한데 내가 왜 닫아야 되고 얘는 왜 여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안 해주니까, 사실 이제 그 저희 제한 시간 같은 것도 문제가 되게 많은 게, 아니 사람들을 퍼뜨리려면 시간을 더 늘려주고 대신에 이제 업장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수를 제한을 해서 사람이 분산되도록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 지하철이다 버스다 이러면 더 연장을 해주고 출퇴근 시차제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분산될 수 있도록 해야 감염의 위험성이 떨어지는 건데, 무조건 9시에 닫아라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고 빨리 집에 간단 말이에요, 다 같이. 그럼 감염 위험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좀 의문이 있어요. 만약에 헬스장 한다 그러면 24시간 운영을 하고 대신에 헬스장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뭐 면적당 얼마 이렇게 제한을 하는 방식으로 해야 그래야지 이제 뭐 감염을 제한할 수 있는 건데, 뭐 9시까지만 해라 그러면 음식도 뭐 다 그 안에 먹고 나오고 술도 뭐 다 그 안에 먹고 나오고 이렇게 되면 이제 오히려 더 감염 더 잘 되지 않나, 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뭔가 이제 일종의 2단계 조치, 2.5단계 조치,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따라서 행정이 이제 납득 가능한 원칙을 가지고 뭐 이제 영업 정지라던가 이런 제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맞춰서 뭐 줌바에서 뭐 좀 더 감염자가 생겼으니까 헬스장은 닫도록 하자 이러고, 뭐 그러다 헬스장 하시는 분들이 뭐 불만이 심하면 이건 좀 더 풀어주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방역 조치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현상 과연 좋은 것인지, 뭐 1년이 지났는데 지금 뭐 코로나 사태 한 달째, 두 달째가 아니라 1년 동안 그 관계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하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시간제 범위를 넓혀서
오히려 집중되는 시간대를 없앤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건의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버스나 지하철이 단축 운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출근은 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 뭐냐? 더 제한된 시간 안에 더 많은 사람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감염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인데 왜 이런 조치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영업시간 같은 것도 그래요. PC방 9시까지 하지 말고 아예 24시간 열어가지고 대신에 PC방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좀 제한을 하던가, 면적당 이런 식의 조치가 필요하고, 음식 같은 것도 저녁 좀 더 늦게 먹을 수 있게 하고 더 빨리 먹을 수 있게 하고, 출근도 더 빨리 할 수 있게 하고 더 늦게 하는 대신 더 늦게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분산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감염 위험성을 낮출 수가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다 이제 이 시간에 몰아서 다 해라, 이 시간 이후로는 안 된다. 감염이 밤에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낮에는 감염이 잘 안 되고 밤에는 감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감염자가 근처에 오래 있으면 감염이 되는 거고, 감염자가 근처에 오래 없으면 감염이 안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제 완전히 닫아버리기는 좀 그러니까 영업 요까지만 영업하도록 합시다, 이런 발상으로 지금 행정을 하니까 코로나 이렇게 잘 안 잡히지 않고 국민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이제 방역수칙에 협조를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규제가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돌아가서 헬스장 업주 측의 주장은 태권도 도장과 발레 교습소는 학원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제한적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그 아이들의 이제 돌봄 그런 상황 때문에 정부에서 우선은 뭐 태권도나 발레 교습소라든지 학원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이제 풀어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겨울방학 시작해서 아이들을 돌봄을 할 수 없다. 이게 1차적인 방안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재택근무를 우선 순차적으로 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돌봄을 이제 필요로 하는 것들은 맞벌이를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맞벌이를 하게 되면 아빠든 엄마든 간에 둘이 맞벌이할 경우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아요. 단지 이제 부모들이 더 힘들겠죠. 하지만 이게 다 재택근무를 하지 않고 권장을 하지 않고 아무리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해서 회사를 다 내모니까 돌봄의 공백이 생기니까 아이들을 어쩔 수 없이 뭐 태권도장이나 학원으로 이제 돌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뭐 태권도장이라든지 발레 교수에서는 마스크를 끼고 한다 그래도 비말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 픽업을 누가 합니까? 중간에 그 부모들이 회사에 와서 아이들 태워주고 갑니까? 아니에요. 학원차, 뭐 봉고차를 타고 이제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도 기본적으로 스트렉스 11인승, 9인승을 탄다고 해도 아이들이 밀집된 지역에 있을 수밖에 없고, 아이들은 마스크 쓰는 거 더 취약하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아이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괜찮고 어른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안 된다? 이렇게 어긋난 이제 형평성을 갖고 이제 헬스장 업주들이 그렇게 이제 반발을 하는 거죠. 사실 이제 아이들이나 노인 같은 면역력이 취약한 분들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사망률이 더 높은데, 이런 것들을 도외시하고 그냥 돌봄이 필요한 것들은 열어주고 아닌 것들은 이제 막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너무 자의적인 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봉고차를 타면 이제 밀집된 공간에 서로 같이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떠들기도 하고, 야 어제도 뭐 했냐, 뭐 무슨 뭐 게임 했냐, 뭐 놀았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 명이 걸리면 다른 사람들도 걸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거보다 오히려 헬스장은 감염 우려가 낮다고 할 수 있어요. 뭐 땀도 흘리고 이러지만 운동 강도를 낮추자, 대신 각자 개인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운동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낫고, 성인 같은 경우에는 걸려도 이제 뭐 치명률이나 이런 게 낮은 편이고, 이런 점을 감안하면 왜 학원은 되는데 헬스장은 안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비판과 비난을 가한 피트니스 뭐 경영자 협회나 헬스장 업주분들의 주장은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의 발표를 들어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들과 같이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서 학원의 집합 금지 조치가 완화됐다라는 건데, 이 기준 또한 명확한 기준이 아니라는 비난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뭐 돌봄 때문에 이제 학원을 뭐 운영적으로 제한을 이제 허용한다. 저는 여기에도 좀 반대표를 던지고 싶어요. 돌봄 필요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택근무를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대한민국 어디 하나 할 곳이 안정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도 성인들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잘 끼고 손 소독 잘 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부모님들 특히 뭐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뭐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돼야 스스로 뭐 화장실 가서 뭐 비누로 3초 이상 손을 씻고 손세정을 잘하곤 하는데 아무리 학원에서 뭐 관장님들 원장님들이 또 때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손 씻어라 아니면 손 소독해라 강조한다고 해도 아이들은 그런 건강에 비해서 취약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돌봄이 정말 긴급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은 재택근무가 더 시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떠십니까?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뭐 물론 이제 돌봄이라는 게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거보다는 재택근무 상황을 좀 더 개선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좀 우선적이라고 보이고요. 네. 방역 원칙에 있어서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기타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뭐 원칙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무조건 닫아라 이렇게만 말을 하니까 이제 규제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죠. 억울하고 뭐 여기는 여는데 우리는 못 열고 이게 뭐냐. 우리가 과연 걔네랑 다른 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억울하고 또 이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 부분들에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스키장과 PC방도 있죠. 제한적 운영을 여기도 하고 있는데 여기 또 기준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래서 뭐 스키장은 렌탈이랑 탈의실은 허용을 해줬고 이제 먹고 이렇게 쉬는 거는 이제 허용을 안 해줬어요. 근데 또 스키장 업주들은 또 뭘 반발을 하냐면 놀이동산이나 이런 골프장은 모든 게 허용이 돼요. 시간만 이제 허용이 안 될 뿐이고 그러니까 형평성이 어긋난 거죠. 왜냐면 운동에 이것도 열량 소비가 상당히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간식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먹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이제 못 먹게 하는데 놀이동산은 사실은 이런 게 허용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형평성이 확실히 어긋난 거고 PC방 같은 경우는 이제 오후 9시까지 이제 영업이 이제 운영적으로 제한되는데 사실은 PC방 출입을 하는 데 있어서 PC 요즘 뭐 사용 500원, 1000원이래요. 저는 뭐 PC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키오스크에서 드러나고 500원, 1000원 입장을 하면 이제 시간이 주어지고 그럼 어떻게 장사를 하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먹는 걸로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앉아서 더 많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번 이제 이 방송 때문에 이제 PC방 주변에 지인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이 앉아서 뭐 떡볶이도 해다 주고 뭐 국수도 끓여주고 라면도 끓여주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제한적으로 못하게 하니까 사실상 들어와서 1시간에 1,000원씩 한다 그래도 영업에는 크게 이제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스키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글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운동을 하고 야외에서 이제 운동을 하는 행위는 크게 감염 위험성이 높지는 않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스키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열어주는 게 맞는 것 같다. 근데 스키장의 문제는 이제 리프트를 타면서 줄을 서면서 이제 이런 거 이제 밀집되는 구간들이 있어요. 스키장이 이제 다른 운동하는 곳들과 다른 이유가 놀이동산은 사실 전혀 다른 얘기인데 뭐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뭐 4명, 5명, 5명, 뭐 4명에서 팀을 짜서 그 팀들끼리만 다니잖아요. 캐디랑. 근데 이제 스키장 같은 경우에는 군데군데 줄을 서거나 뭐 모여서 이제 기다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제한을 하거나 뭐 간격을 둘 수 있다면 사실 뭐 골프장이나 놀이동산과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정밀한 규제나 제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없어서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제 PC방 같은 경우에는 말씀대로 사실 PC방이 이제 컴퓨터만으로는 이제 영업이익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부가적인 음식이라든지 음료라든지 이런 걸 팔면서 이제 순이익을 올리는 건데 그런 부분이 없어지니까 이제 PC방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PC방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서 밤 장사가 생각보다 핵심적인 장사구 시간이거든요. 술집처럼. 근데 이 시간을 통째로 막아버리니까 업주 입장에서 너무 힘들지 않는가. 차라리 예전처럼 한 자리 뛰고 앉게 하고 PC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땀이 나진 않아요. 게임을 하면서 땀이 나진 않기 때문에 한 자리 뛰어서 앉게 하고 뭐 너무 오래는 하지 말도록 하고 뭐 이런 제한들을 두는 대신에 영업시간을 좀 풀어주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 업종에 맞는 제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각 업종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위험성이 높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위험성이 낮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시간, 업종 이렇게 나눠서 칼같이 잘라서 이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한두 달 정도면 버틸만 해도 지금 1년째 이러고 있는데 슬슬 이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불만을 표시할 때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집합금지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전체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뭐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 거의 그냥 아사 직전이에요. 자영업자분들이나 소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에 그나마 뭐 배달이 되고 이런 분들은 괜찮은데 반드시 대면으로 해야 되고 이런 업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지금 폐업을 많이 하고 있고 요즘엔 뭐 예를 들어 헬스장 헬스 기기 같은 거 뭐 중고로 내놓으면 누가 사가지도 않아요. 예, 뭐 코인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폐업하는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뭐 권리금을 받을 수도 없고 권리금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뭐 그럼 기기라도 팔아가지고 뭐 폐업 자금이라도 조금 확보를 하자라고 했을 때 그걸 사가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제 옛날에 이제 총리께서는 뭐 모아둔 돈이 있으니까 그걸로 버티면서 놀아라 이런 말이나 하고 요즘에는 이제 그 발언을 이제 철회를 하시면서 뭐 눈물도 흘리시고 이러셨는데 처음에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좀 이건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지금도 소상공인에 대해서 너무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뭐 이자 유예 이런 것들도 유예 기간이 끝나니까 은행에서 2배로 납부를 하래요. 원리금 상환을. 이렇게 되면 바로 버티지 못하고 파산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정부 지금 조치가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들죠.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뭐 길거리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다 임대 이렇게 다 써 있는 데가 많죠. 그리고 사실은 이 자영업자들 특히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폐업을 또 마땅히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하게 되면 기본 들어갔던 인테리어 이제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원상복구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그걸 또 철거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평수가 한 30평 정도 되면 한 1,500에서 2,000 정도 들거든요. 그것도 돈이에요. 권리금은 아예 뭐 받지도 못하고 권리금 내고 들어갔는데 오히려 손해보는 상황에서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지 않을까. 그리고 심지어는 주변에 뭐 자영업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럴 바에는 어차피 9시까지밖에 안 되면 차라리 한 열흘 정도는 아예 나오지 말게 하고 그냥 뭐 그때 재난지원금 뭐 50만 원, 60만 원 주면서 집에서 그냥 차라리 배달만 시켜 먹게 하면 오히려 더 금방 잡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건 뭐 국민들의 생각이긴 합니다만 정부의 생각은 국민들의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지난주 6일에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제 업종마다 이제 제한이나 정지되는 업종들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뭐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언발의 오줌 누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뭐 수천만 원에서 크게는 수억 원까지 이르는데 이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차등 지급하게 되면 이자를 뭐 내는 수준 또는 이제 뭐 한 달 임대료를 내서 버티는 수준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거를 이제 1차 때는 소비로 많이 이어졌어요. 실제로 이제 그런 쿠폰이나 이런 걸로 줬으니까. 근데 이제 3차가 돼서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차별적으로 이제 저희가 차등 지급을 한다고 해도 이분들을 실질적으로 돕기는 매우 부족한 금액이다. 그래서 재원 낭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헬스장 업주들에 대한 지원금도 같나요? 어떻게 됩니까? 300만 원을 받는다고 해서 그걸로 이제 한 달 임대료를 내면 끝이지 임대료도 뭐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뭐 300만 원으로는 뭐 기계를 하나 산다든지 뭐 무슨 이제 원판이나 이런 것 좀 사면 이제 금방 다 쓰는 돈이기 때문에 설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돈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뭐 동의를 합니다. 뭐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준다고 해도 월세가 뭐 지방은 뭐 이 정도 합니다만 뭐 수도권 봤을 때는 기본 뭐 최하 500 이상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300만 원 받아갖고 월세조차도 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뭐 월세만 내면 답니까? 본인들 뭐 생활도 해야 되죠. 고정비 나가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집에는 하나도 갖다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말 길거리에 내몰이라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고 규정이 뭐 어느 정도 정해주고 우리가 이때까지만 이렇게 하겠다라고 명확한 뭐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에 맞는 그런 뭐 기준을 세워주게 된다면 그분들도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데 이거는 뭐 형평성에 어긋난 계속 뭐 땜질식, 땜빵식 그런 뭐 이렇게 정책만 나오니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세계 각 정부는 외출을 금지시키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 한국은 자유로운 외출, 일상에 큰 변화 없는 방역 지침으로 방역 모범 국가로서 세계에서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정부의 항의에 오픈 시위를 한 헬스장 업주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부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 보다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설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국가로부터 희생을 감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하루빨리 웃음을 되찾길 바라겠습니다.